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상속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밭을 일구며 살아온 75세 할머니의 밭이 5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자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 가족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인생 후반에 찾아온 진정한 자아 찾기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연화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마을이 깨어나기 전 아직 어둑한 새벽녘에 일어나 정원의 채소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녀의 일과랍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제는 서두를 일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맑은 하늘이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마당 앞 밭에는 방금 뿌린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밭은 연화에게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자 그녀가 은퇴 후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 온 보물 같은 곳이었죠.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연화는 이 작은 텃밭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오전 8시 연화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현미밥 한 공기와 된장국, 어제 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으로 차린 소박한 한 끼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사는 점점 더 간소해졌습니다만 연화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상추도 좀 따야겠네. 연화가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걸려오지 않는 집 전화였어요. 대부분 광고나 스팸 전화이기에 연화는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진수. 순간 연화의 손이 떨렸어요. 열해 동안 거의 연락이 없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캐나다로 떠난 뒤로 명절 때 간간히 전화가 오는 것이 전부였죠. 처음엔 실망과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화는 그 마음도 내려놓았답니다. 진수구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연화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사실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요. 연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해 만에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쳤죠. 그렇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아니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연화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떤 곤란함이 느껴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는 진수의 제안에 연화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들 내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손주들도 많이 컸을 텐데. 보고 싶구나. 네,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고 다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들은 서울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며 이번 주말에 와달라고 했어요. 연화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시골 특산품도 챙기며 방문 준비를 했죠. 하지만 이웃 말순이가 물었을 때 연화는 재산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마을 땅값이 오르면서 그녀의 작은 밭은 꽤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5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연화는 그저 가족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요. 토요일 오전 연화는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옷이라 약간 구식이긴 했지만 진수가 어릴 적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말했던 그 옷이었죠. 기차 안에서 연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가족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우와 다은이가 얼마나 컸을까? 내 얼굴이나 기억할까? 막상 서울역에 도착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아들이 알려준 강남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연화는 계속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손주들에게 할머니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놀라웠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더니 이런 곳에 살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이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죠. 현관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의 아내 혜진이 나타났어요. 연화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혜진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딱딱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두 아이가 앉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손주들. 할머니야. 많이 컸구나. 중학생이 된 지우와 초등학교 6학년인 다은이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라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죠. 연화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열해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진수는 어디 있니? 아, 남편은 잠시 나갔다가 곧 올 거예요. 어머님, 짐은 제가 방으로. 혜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저기 방이 좀. 오늘은 거실에 소파 베드를 펴드려도 될까요? 지우 방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연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부터 묵직한 가방을 들고 온 것은 며칠 묵을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연화는 표정 관리를 하며 웃었어요. 그럼. 괜찮아. 소파에서도 잘 수 있어. 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요. 연화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가져온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너희들 선물 가져왔단다. 다은이가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연화가 정성껏 골라둔 문화상품권과 손수 만든 복주머니가 들어있었어요. 다은이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문화상품권을 보고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복주머니를 보더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복주머니란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어. 지우는 아. 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전통적인 선물이 식상할 수 있겠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반겼어요. 진수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진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옹은 너무 짧고 형식적이었어요. 마치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특별히 좋은 중식 시켰어요 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해 주길 바랐던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중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화가 손주들에게 학교 생활을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그냥 평범해요, 별거 없어요 정도였죠. 진수는 가끔 어색한 질문을 던졌고 혜진은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어요. 어머니,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밭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진수의 질문에 연화는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 밭이 있어서 오히려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진수와 혜진이 짧게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연화의 눈에 들어왔어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연화는 그저 오랜만의 만남이라 어색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 소파베드를 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주무세요. 이불도 깨끗한 걸로 준비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작은 방이라도 있을 텐데 왜 거실 소파에서 자라는 건지. 하지만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객식구처럼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연화는 소파베드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상했던 재회와는 너무 다른 현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연화는 익숙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집과 달리 거실 소파에서의 첫 밤은 불편했어요. 등이 아프고 목도 뻣뻣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서울의 새벽은 시골과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푸른 하늘이 아닌 빽빽한 아파트들이었죠. 내일이면 돌아갈 수 있어. 그때까진 최대한 웃으면서 지내자. 연화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손주들과 좀 더 가까워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님 재워놓고 얘기해야겠어. 진수의 방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화는 본의 아니게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엄마 밭이 5억짜리래. 정말? 그런데 어머님이 팔려고 할까? 당신이 잘 설득해봐. 우리 사정 좀 봐달라고.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였구나. 미국에서 사업이 실패했다는 말도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저 밭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물잔을 꼭 움켜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죠. 자신이 키워낸 아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아, 그래서 거실에서 재우고. 연화는 중얼거리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갔어요. 개그로 대하는 태도, 형식적인 미소, 대충 차려진 식탁. 모두 재산을 노린 연극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 출근 준비를 하는 혜진,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며 집에 남은 진수. 연화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토스트 해드릴게요. 혜진의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연화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집에는 연화와 진수만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진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서 혼자 사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진수의 눈빛에서 어떤 계산이 읽혔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 정도 일은 힘들지 않아.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언젠간 힘드실 텐데요.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연화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밭을 팔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연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해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바람을 가졌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밭을 왜 팔아? 내가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텐데. 진수의 표정이 순간 당황했다가 곧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지금 당장 제게 자금이 필요해요. 실은 캐나다에서 빚을 좀 지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연화는 말을 가로막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밭을 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확히 밭의 가치만큼을 요구하는 아들을 보며 연화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것을 한순간에 내놓으라니. 혼자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라는 건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연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표정을 정리했죠.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 연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밭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밭을 팔아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는 유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하늘은 답답했습니다. 문득 시골집이 그리워졌어요. 자신의 밭, 자신의 집,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웃들. 진수야, 나 오늘 집에 돌아갈래.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써요? 내일까지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밭이 걱정되는구나. 내일 비가 온다고 했거든. 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제가 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 제 사정이. 연화는 이미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이 가족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가방을 챙기며 연화는 생각했어요.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겠구나.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아들 진수가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완곡히 거절한 후 혼자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저희가 무슨 실수라도. 진수의 말에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내 잘못은 없어. 다음에 또 보자꾸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볼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밭을 팔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니 아마 진수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서글펐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어요. 연화는 익숙한 풍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말순이 마중 나와 있었죠. 서울 가는 걸 알고 있었기에 연화가 급히 보낸 문자에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 서울은 어땠어? 손주들 많이 컸지? 말순의 질문에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애매한 미소로 넘겼죠. 그냥 그랬어.
아이들은 많이 컸더라고. 말수는 친구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의 짐을 들어주며 함께 걸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은 내가 끓인 된장찌개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익숙한 환경에 안도했습니다. 말순이 가져온 된장찌개를 먹으며 연화는 조금씩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밭을 노렸다는 이야기, 손주들이 낯설게 대했던 일, 거실 소파에 재웠던 일까지. 그랬구나. 세상에. 그 진수 녀석이 그렇게 변했다니. 말수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 밭 가격 올랐다는 말 들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세상이 다 돈이니. 연화는 식탁에 놓인 수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수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화야, 넌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 이젠 너를 위해 살 때가 됐어. 그 말에 연화는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살았던 인생. 이제는 마지막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진수가 내 밭을 노린다면 정말 팔 생각은 없는 거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밭이 보였어요.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죠. 사실 팔 생각이 있긴 해. 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럼 진수한테 줄 거야? 아니.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팔아서 다른 곳에 쓸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거든.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이정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정훈은 연화의 남편과 친했던 지인의 아들로 지역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였죠. 연화가 상담을 요청하자 흔쾌히 시간을 냈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연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밭을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정우는 놀랐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연화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밭을 팔아 5억을 얻으면 그중 3억은 마을의 노인복지센터를 세우는데 기부하고 나머지 2억으로는 자신의 남은 생활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드님은요? 상속권이 있으실 텐데.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재산이니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정 상속분의 일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걱정 말아요. 자세한 법적 절차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말벗도 하고 따뜻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연화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기분 좋게 텃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갑자기 가셔서 많이 걱정됐어요.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잘 도착했어. 그런데,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역시나 연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밭에 있었던 거죠. 응, 생각해 봤어. 밭은 팔기로 했어. 정말요? 밭을 파시기로 하셨어요? 진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전화기를 더 가까이 대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서 밭을 하기 벅차더라고. 진수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연화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난 그 돈으로 다른 계획이 있어. 다른 계획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어요. 응.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어. 모든 건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진수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은 가족이 함께 상의해야. 진수야. 연화가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내 재산이고 내 결정이야. 걱정 말고. 통화를 마친 후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대로 진수의 반응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마을 노인회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매주 2번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연화가 도착하자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연화 선생님 오셨어요?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김옥순 할머니의 말에 연화는 미소 지었어요. 네, 다녀왔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요. 옥순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들도 많이 컸겠네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연화는 잠시 당황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요. 노인회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연화는 중식 준비를 돕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함께 일하며 웃고 대화하는 동안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 같다는 것을요. 연화 선생, 요즘 우리 마을에 젊은이들이 안 남잖아. 마을이 점점 노인들만 남아서 걱정이야. 박철수 노인회장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밭을 팔아 노인복지센터를 세우려는 계획이었죠. 노인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 비싼 밭을 팔아서 센터를 짓겠다고? 아니,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닌가? 연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느낀 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날 저녁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아프게 변했지만 그녀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집에 돌아오니 진수에게서 또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연화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 한다니. 그래? 그럼 오렴. 전화를 끊고 연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진수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뻔했습니다. 밭을 팔겠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자신들이 가로챌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연화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연화는 말순을 만나 주말에 있을 일을 상의했습니다. 진순의 가족이 온대? 이런, 너무 갑작스럽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밭 판다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괜찮아.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연화와 말수는 오후 내내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연화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말순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일인데. 연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시골에 노인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시설이 없잖아. 다들 외롭게 지내고.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죠. 주말이 다가오자 연화는 변호사 이정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이번 주말에 오기로 했어요. 아마도 재산 문제로 설득하려 할 텐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정훈은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으니 김 선생님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함께 자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화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혜진이랑 아이들도 다 같이요.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밭이 달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 밭과 함께 했던 오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별을 준비할 때였어요.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야.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진수 가족이 오기 전 변호사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아들 가족이 옵니다. 계약서와 기부 관련 서류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이정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서명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오후에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오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까 고민했지만 차라리 그들 앞에서 서명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았어요. 네, 오후 2시쯤 와주세요. 그때쯤이면 아들 가족도 와 있을 겁니다. 통화를 마친 후 연화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요. 비록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대문 소리가 들렸어요. 연화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진수와 혜진 그리고 지우와 다은이 서 있었어요. 웬일인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진수가 다가와 연화를 안았어요. 서울에서보다 훨씬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 놀랍게도 손주들이 달려와 연화의 손을 잡았어요. 서울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친근함이었죠. 연화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밥 준비해 놨단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이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님, 작은 선물입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한과예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수고했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진수 가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우와 다은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혜진은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말들을 건넸죠. 어머니,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서울에 계실 때 불편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연화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진수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밥 하시는 건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미 부동산에 의뢰했어. 곧 계약할 거야. 진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어머니, 그 돈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연화는 진수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오후에 변호사가 오면 자세히 얘기하자꾸나. 변호사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모든 일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이정훈 변호사, 너희 아버지 친구 아들 알지? 그 아이가 도와주기로 했어. 식사 후 진수는 마당으로 나가 연화의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화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수는 밭의 경계를 따라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손주들이 할머니 방 보고 싶어 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혜진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둘러보렴. 혜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연화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고 있었지만 굳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잠시 후 진수가 마당에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흥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밭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네요. 지금이 딱 파시기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연화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얼마에 파시려고요? 연화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부동산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나 봐.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태도를 바로잡았어요. 그 정도면 어머니 노후에 정말 든든하시겠네요.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진수 가족은 점점 긴장된 모습을 보였어요. 혜진은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진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손주들조차 전과 달리 할머니 곁에 붙어 앉아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마침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자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연화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진수와 혜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정훈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가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 약정서입니다. 기부 약정서요? 진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혜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내가 밭을 팔기로 한 건 그 돈으로 우리 마을에 노인복지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란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노인복지 센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생각에는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야. 나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말이지. 이정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받게 될 5억 원 중 3억 원은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기부되고 나머지 2억 원은 김 선생님의 노후 자금으로 관리됩니다.
진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는 혜진을 힐끗 바라보았고 혜진도 당황스러운 눈빛을 돌려보냈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다 같이 이야기하자. 숨길 것 없으니까. 그 말에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화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이정우는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연화의 의사는 확고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정훈이 펜을 건네자 연화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손길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서명을 마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연화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반면 진수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과 눈빛을 교환하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돈을 다 기부한다니.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연화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는 어떡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 돈은 원래부터 너희 돈이 아니었어. 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빚을 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빚 갚는 데 써야 할 이유는 없구나. 혜진이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자식인데.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랬니? 연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서울에 갔을 때 너희는 나를 거실 소파에 재웠어. 손주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내가 밭을 판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지. 이건 모두 연극이었던 거야. 진수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지우와 다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죠.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연화가 손주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반기는 것도 너희 부모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모두 내 재산 때문이라는 걸. 이정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동산 거래가 시작되고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 관리될 예정입니다. 진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 그 돈은 가족을 위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걱정? 연화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었지. 열해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밭을 팔라고 했잖니. 너희 욕심을 위해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혜진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고 진수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어요. 내가 밭을 판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돈은 이미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기로 정해졌어. 3억은 마을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데 기부하고 나머지 2억으로 내 남은 삶을 살 거야. 진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에게 남긴 건 없단다. 이럴 수가.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 거짓말 그만하렴.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방벽 너머로 너희 대화를 다 들었단다. 엄마 밭이 5억짜리래.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런 말들. 진수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아이들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변호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제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정훈이 방을 나가자 더욱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수는 완전히 패배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죠. 지우와 다은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손주들에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다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너희는 잘못 없어. 어른들의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렴. 손주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진수와 혜진을 향해 돌아섰죠.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단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너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의미 있게 쓰고 싶구나. 진수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힘으로 살아가렴. 연화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게 인생이야.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야 하겠지. 하지만 이제 너희도 그 밭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 삶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진수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수야. 결정은 이미 내렸고 법적으로도 완료됐어.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짙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보였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의 한 챕터가 저물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는 게 좋겠구나. 연화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일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수와 혜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지우와 다은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렴풋이 이해한 듯 조용히 부모를 따라 일어났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진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상실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대로인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대로야. 잘 가거라. 진수 가족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화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이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떠나가는 진수 가족의 차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제 끝났구나.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비록 아프지만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진수 가족이 떠난 후 연화의 집에는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 계절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연화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밭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이 밭과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 퇴직 후 혼자서 가꾸며 흘린 땀방울,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이 공간. 이젠 정말 떠나보낼 시간이구나. 연화는 밭에서 자란 마지막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수확했어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오후에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진수 가족과의 일을 전해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어요. 연화야, 괜찮니? 어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연화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말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 자식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 연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결정을 존중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매각은 다음 주에 완료돼.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내년 봄에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나는 그 계획에 모든 정성을 쏟을 생각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수는 연화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연화는 친구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연화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밭은 예상대로 5억에 팔렸고 그중 3억은 약속대로 노인복지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되었어요. 남은 2억으로 연화는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더 편리한 공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을 표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연화가 이제는 노인들을 위해 큰 결정을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수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연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그럭저럭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실,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연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또 다른 계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온 지혜로 그녀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무 단호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 알고 있어요. 그건 존중합니다. 다만, 가끔 어머니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언제든 와도 좋아. 하지만 돈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구나. 네, 약속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후 연화는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연화는 새 옷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현수막에는 김연화 노인복지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큰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마을에서 살아갈 사람인걸요.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화는 기념 테이프를 자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진수와 혜진 그리고 지우와 다은이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혜진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손주들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연화는 혼자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에 들어설 공간들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 그리고 아픈 몸을 돌볼 수 있는 작은 의무실까지. 정말 잘 결정했어. 연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봄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밭 잘 활용했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예요. 바람이 살랑이며 연화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년 후 김연화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잘랐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연화는 매일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진수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돈 이야기는 없었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할머니의 봉사활동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은이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센터를 나서는 연화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어떤 밥보다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밭은 내가 파도 너희에게 줄 땅은 없다. 연화가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결정권을 지켜낸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연화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밭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어린 감나무 앞에 서서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을까? 연화는 그 미래를 상상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연화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75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녀지만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